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중 통일 대박을 언급하면서 남북 관계의 변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북한 안팎의 변수가 매우 많아 성급한 전망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이에 따른 5.24 대북 제재 조치가 4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남북 경색 국면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초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이 통일 비용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통일은 대박이라고 밝히면서 한반도에도 변화의 기운이 찾아오는 것은 아닌지 기대감이 높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대북 기조와 크게 달라질 만한 조치는 현 정부에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최근 북한이 거절한 우리 정부의 이산가족 상봉 제안도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반도 긴장이 완화될 것이라고 성급하게 전망하기에는 현재 남북한 상황은 좋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북한 내부적으로는 지난해 12월 김정은이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하면서 권력계층의 불안감이 상승하고 있고 여기에 김정은의 견제 세력 없는 1인 독재 체제 강화는 남북관계에서 오판 가능성을 더 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3, 4월 위기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3월과 4월에 키리졸브, 독수리 연합군사연습 등 한미 군사훈련이 예정돼 있어 이를 민감하게 반응해온 북한이 또다시 도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내부 위기에 대한 시선을 외부로 돌리려는 시도에서도 김정은 정권이 감행할 수 있는 시도로 여겨지는 분위기입니다. 또 다른 변수는 우리 국회에서 지금 논의 중인 북한인권법 채택 여부입니다. 억압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반드시 다룰 수밖에 없는 입장과 산적한 남북 현안을 풀기 위한 대화가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가 딜레마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북 당사국 외에도 한반도 주변국들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주변국들은 자국 이익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통일의 당사국인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국은 말로만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죠. 실제적으로는 국가 이익의 문제 딱 들어가면 굉장히 냉정해져요. 한편 남북 관계의 현재를 보여주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월드비전, 북한 전념서 보내기 운동 등 상당수 기독 NGO들이 참여하고 있는 대북협력 민간단체 협의회는 22일 대북 지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합니다. 간간히 일부 민간단체에 대한 대북 지원을 승인해왔지만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는 점에서 대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줄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체제 아래 북한 안팎의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북한 조기 붕괴론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성급한 판단보다는 다양한 변수를 염두에 두고 남북 관계 개선을 시도하며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남북 관계가 조금씩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차원의 남북 관계 개선이 먼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계속해서 백낙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 평신도 지도자협의회가 주최한 2014년 한반도 정세와 통일 전망이라는 강연에서 중앙대학교 재성호 교수는 금년은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중요한 시기인 만큼 한미 군사훈련이 지난 여름 이후에는 남북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재 교수는 특히 종교와 같은 민간 차원의 개선이 가장 먼저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이산가족 문제, 인도적 지원 문제, 또 사회문화교류, 아시안게임 참여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잘 어우러지면 하반기에 가서는 남북관계에 약간의 물꼬가 터지지 않을까. 재성호 교수는 북한이 현재 한미 군사훈련을 문제 삼는 것은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정부가 보고 있는 만큼 이것이 해소되면 자연히 남북관계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재 교수는 다만 한반도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는 정부가 평화와 화해의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 교수는 이와 함께 한국교회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 동포들이 복음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도 넓게는 민간 부문이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인도적 사업이라든가 북한 인권 운동이라든가 또 종교 교류, 남북 교회 간의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하고. 재 교수는
신앙서적이나 동영상을 북한 동포들에게 전하는 것도 한국교회가 통일을 준비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교회나 교인들이 서로 연합해 함께 기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평신도 지도자들은 굶주림과 억압에 시달리는 북한 동포들이 자유와 해방을 맛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평신도 지도자협의회는 이날 총북, 친북 세력을 척결하여 자유 통일로 가는 길을 열어가는 한편 분열되어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이 하나 되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C채널 뉴스 백낙균입니다. 공주대학교의 신천지 위장 동아리를 폭로한 인물을 신천지 신도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은 최근 신천지에 소속된 공주의 모교회 청년 이모 씨가 공주대학교 신천지 위장 동아리 폭로와 관련해 공주시 기독교연합회 종교생활연구소 강성호 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것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 행위로 보여진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모 씨는 강 소장이 지난해 8월 우리의 영혼과 가정을 파괴하는 신천지라는 제목의 팸플릿을 제작해 배포한 것에 대해 자신이 속한 동아리는 종교활동과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며 강 소장을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강 소장은 공주대 내에서는 이모 씨가 속한 동아리가 신천지 동아리라는 것이 익히 알려졌지만 외부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아 새로 입학하는 타 지역 거주 학생들이 미혹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팸플릿을 제작하고 홍보하는 활동을 했다고 검찰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특정 단체를 지목해 단체에 속한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했으나 비방의 목적에서라기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 행위로 보여진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10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2014 WEA 세계복음주의연맹 총회 공식 참가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2014 WEA 세계복음주의연맹 총회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주제로 오는 10월 19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세계복음주의권 인사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제는 각각의 프로그램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다양한 워크숍과 그룹별 토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각 프로그램에서는 교회의 건전성 강화, 건강한 연합의 발전, 건강한 가정과 청년, 타 종교인들 사랑하기, 종교적 자유 증진 및 박해 등 9가지 주제가 다뤄질 계획입니다. WEA 세계복음주의연맹은 이번 2014년 총회가 전 세계 지역교회들과 공동체들에게 유익이 되는 실용적 성과물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함께 일하는 총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WEA 제프 터니클리프 대표는 2014년 총회가 오늘날 교회가 당면한 중요한 도전들을 실제적으로 다루며 협력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WEA 총회 공식 파트너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최근 이단 해제 등으로 복음주의 교단단체들과 마찰을 빚고 있어 대회가 무사히 치러질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일고 있습니다. 세계 부유층 85명이 소유하고 있는 부의 총량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인 35억 명의 부의 총량과 같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은 지난 2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세계 1% 안에 드는 부유층의 재산은 110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경 7천조 원이며 이는 35억 명의 전 세계 가난한 계층보다 65배나 많은 재산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85명이 소유한 재산은 약 1조 7천억 달러로 이는 소득 수준이 하위 50% 이하인 세계 인구 절반이 가지고 있는 총 자산과 맞먹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옥스팜은 보고서에서 경제적 자원 집중이 정치적 안정을 불안하게 하고 사회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며 전 세계의 불평등 심화에 대처하고 부자만이 최고의 교육과 의료 체계에 접근할 수 있는 미래를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니 마니아 옥스팜 총장은 열차 객실 하나에 다 앉을 정도의 소수의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가진 것과 같은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선진국에서의 부의 불평등은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후진국에서는 부패를 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옥스팜은 지난 1942년 영국에서 결성된 국제적 빈민 구호 단체로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삶과 공정무역 거래, 의료와 교육을 돕고 있습니다. 정부군과 반군의 내전이 격화되고 있는 아프리카 남수단 지역을 위해 국제구호기구 월드비전이 긴급구호와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국제구호기구 월드비전은 무력 충돌이 더욱 가열되며 수천 명의 사망자와 35만 명의 대규모 난민이 발생한 아프리카 남수단에 긴급구호 최대 대응 재난에 해당하는 카테고리 3을 선포하고 긴급구호에 나섰습니다. 이 등급은 전 세계 월드비전이 함께 구호와 대응을 해야 할 단계로 총 인구의 절반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선포되며 시리아 난민 긴급구호, IT 대지진, 중국 스촨성 대지진 당시 이 등급이 선포된 바 있습니다. 월드비전은 사상자의 절반이 넘는 66%가 아동이며 아동 4명 중 1명이 미아가 돼 방치된 상태라며 방치된 아이들이 소년병이나 성폭행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국제 월드비전은 주변국인 우간다, 케냐, 에티오피아로 들어오는 피해 난민을 대상으로 긴급구호를 펼치고 있으며 한국 월드비전은 재난 대응 예산 10만 달러를 초기 긴급 대응 기금으로 지원하고 남수단을 위한 긴급구호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월드비전 김성태 국제사업본부장은 남수단이 오래된 분쟁과 기아, 식수 문제로 아프리카에서도 취약한 나라라며 우리나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간절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마포구 교회와 구청협의회가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역교회 목회자와 구청 공무원들이 함께한 신년 감사 예배에서 교구협의회장 우영수 목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겨 목회자로 공직자로 세우셨다며 맡은 바 직임을 잘 감당해 주민들을 위한 한 해를 보내자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마포에는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었던 선교사들의 묘지가 조성돼 있다며 선교사들의 정신이 제대로 계승될 수 있도록 양화진 묘원을 잘 지켜가자고 전했습니다. 박흥섭 마포구청장은 마포 지역 교회들이 우리 지역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여러 도움의 손길을 펼쳐준 데 감사하다며 문화, 복지, 교육 등 전 분야에서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1,300명 마포구 공무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했습니다. 예배에는 C채널 이원희 대표이사도 참석해 마포구에서 일어나는 선한 일들을 위해 C채널이 함께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부산총회 한국준비위 상임위원들이 부산총회 성공 감사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부산총회 백서발간 위원회장으로 김삼환, 박종화, 이영훈, 손인웅, 장상목사가 발표됐습니다. 위원회는 편찬위원회와 집필위원회로 구성돼 2월 첫 모임을 갖습니다. 교회협 화해통일위원회가 WCC 부산총회 이후 평화통일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화해통일위원장 조헌정 목사, 연세대 노정선 명예교수 등이 나와 분단 현실에서 WCC 총회 의미와 부산총회에서 채택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선언의 의미를 짚어봅니다. 서울 YMCA가 지난 17일 스마트폰 중독 예방 게릴라 공연을 광화문과 인사동 일대에서 진행했습니다. 서울 YMCA 청소년 50명이 참여해 스마트폰 중독 실태를 표현하고 청소년 스스로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자발적 불편운동, 목회자 윤리운동, 교회의 사회적 책임 심포지엄 등을 펼쳐온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다음 달 25일 숭실대 한경직 기념관에서 회원총회를 개최합니다. 좁은 길을 걷는 기쁨을 주제로 한 고신대 손봉호 석좌 교수의 강연도 마련됩니다. 날씨입니다.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온화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한낮 기온도 영상 5도를 크게 웃돌면서 매우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먼지 안개가 심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마스크 착용 꼭 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광주 영하 5도, 서울 영하 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6도, 부산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m를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8도까지 오르면서 더 포근해지겠는데요. 당분간은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다 토요일쯤 전국에 비가 한 차례 내리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